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26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라인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원정에서 한 골 차이의 패배라면 아라인도 자신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알라스르나 아릴랄 같은 우승 후보를 상대로도 원정에서는 졌지만 이를 홈에서 메우면서 결승까지 진출을 했다. 그만큼 아라인이 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라인이 웅크리는 상황에서도 측면을 이용한 역습으로 쐐기를 박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마리노스의 약점이 역습 상황이라는 점을 참고하면 이는 아라인에게는 매우 유효한 옵션이 될 수 있다. 마리노스는 지난 경기에서도 추가적인 누수가 있었다. 와타나베가 부상으로 인해서 전반도 소화하지 못하고 빠져버린 것이다. 마리노스가 역습 상황에서 약한 상황은 수비수들의 뎁스 문제가 팀을 갉아먹는 상황이 악영향을 많이 미쳤던 편이다. 아라인의 공세와 홈 강세를 수비가 버텨내지 못해도 이상하지는 않다. 그나마 중앙에서의 미드필더 힘이나 브라질 선수들의 결정력은 좋은 편이기는 하다. 아라인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아라인이 홈에서 매우 강한 편이고 이를 이용해서 강호인 아릴랄이나 알라스르를 극복하기도 했다. 특히 웅크리는 상황에서도 측면 역습이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가는 편이고 마리노스가 추가적인 수비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약점인 역습 대응 능력이 사고를 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아라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프레드릭 스타 대 트롬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레드릭은 올 시즌 승격팀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두 명의 공격수들이 이탈했지만 비를로를 앞선에 빼면서 6골을 넣게 하는 활약으로 이를 커버하는 중이다. 다만 역습 상황에 강한 팀이라서 오히려 낮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트롬세가 상당히 보수적인 전형과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어 프레데릭 스타드도 아주 압도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트롬세는 지난 시즌 3위의 골이 말이 아니다. 여전히 3-5-2로 중앙을 틀어막는 포지션을 취하는데 이적 시장에서 변동사항이 많아서 아직 조직력이 미쳐 올라오지는 못한 듯하다. 그나마 투톱 노르도스와 에를리엔이 모두 폼이 괜찮은 편이라서 득점력까지 아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으로 여길 수 있겠다. 무승부를 기대한다. 프레데릭 스타드의 돌풍이 꽤 좋지만 결국 트롬세가 중앙을 굳히는 식으로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약할 수 있다. 점유를 가져가는 지공 상황에 더 경기력이 떨어지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트롬세가 수비는 몰라도 현재 공격에서는 양 투톱의 힘이 좋다는 점도 참고할 여지는 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카이저슬라우 대 레버쿠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카이저는 상대를 공략하는 능력이 좋다. 실제로 포칼에서 압박 라인을 상당히 강하게 가져가는 쾰른을 상대로도 3-2로 승리를 기록했을 정도다. 다만 리그에서도 그렇고 쾰른전에서도 후반에 골을 허용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잦았다는 점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아무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한번 버텨내는 힘은 모자라다고 보는 편이 낫다. 레버쿠젠이 아탈란타전에서는 실수를 했다. 주전들인 호프만과 흐라데츠키를 제외하고 프림퐁을 공격적으로 쓰는 등 상대를 물러보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래도 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주력 선수들로 구성한 엔트리는 상당히 강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상대 전방 압박에 당해서 짧은 패스가 전혀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아탈란타와 카이저슬라우테른의 압박 강도를 1대1로 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레버쿠젠이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자신들도 전방 압박의 빌드업이 정교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다만 주전들을 제외하고 파격적으로 플레이를 한 아니람이 없다면 레버쿠젠이 카이저슬라우테른을 압도하는 전력인 것은 사실이다. 카이저슬라우테른이 전반적으로 버티는 능력에서는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경기 레버쿠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AC 밀란 대 살레르니타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밀란이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도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상황에서 수비적으로 문제를 꽤 드러낸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실제로 최근 두 경기에서는 밀란이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리그를 사실상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으로 로테이션의 폭도 어느 정도 높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살레르니는 상대를 찌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어느 정도 화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로마를 상대로도 이 양상에서 칸드레바가 골을 기록하기도 하는 모습이었다. 물론 전반적으로 중앙의 힘이나 점유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팀을 상대로는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특히 수비 상황에서의 난조는 심하다고 보는 편이다. 밀란이 살레르니타나 상대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승부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실점률을 잘 커버하는 양상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살레르니타나도 로마 같은 팀을 상대로도 칸드레바를 통해서 상대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전력의 우위는 여전히 밀란에게 있다. 이번 경기 AC 밀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레알 마드리드 대 베티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알은 이번 매치에서는 주전들의 비중이 높을 것이다. 홈에서 열리는 마지막 라운드이기도 하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위해서라도 주전들의 경기 감각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지공이나 속공에서 모두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역량은 넘치게 갖춘 편이라서 베티스를 상대로 강했던 편이다. 지난 두 번의 매치에서는 아예 중원에서 6할 이상의 점유를 가져가면서 베티스의 장점을 완벽히 봉쇄하는 모습이었다. 베티스의 경우는 속공과는 큰 인연이 없는 팀이다. 따라서 중원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하락하면 그대로 경기력이 고장나는 편이다.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와의 매치에서는 기본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베티스의 수비가 아주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긴 어려우나 원정에서는 간격 유지라는 면에서 기복이 없지는 않다는 평도 있다. 이래저래 애로사항이 많은 경기라고 할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베티스를 상대로는 상당히 강했는데 아예 중원을 잡아먹고 나갈 수도 있고 속공으로 빠르게 상대의 기동성을 공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전들의 비중이 이번 경기에서는 높을 것임을 감안하면 이 매치에서의 체급도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기울 것이다.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올림피크 리옹 대 파리 생제르맹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옹이 후반기에는 질주를 했지만 파리를 상대로는 한계를 느끼는 모습이었다. 리옹이 마지막으로 진 것은 1대4로 파리에게 크게 당했던 케이스다. 특히 리옹의 상승세를 이끈 마티치가 아무래도 상대 중원과의 기동성 싸움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었다. 미드필더에서 밀리는 상황이니 전방 라카제트 같은 자원들도 힘을 쓰기에는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는 없다. 파리는 음바페와 덴벨레는 여전히 부상 중이라고 하지만 4대1로 이겼던 리옹전에서도 음바페와 덴벨레는 없었다. 하무스와 바르콜리, 아센시오가 모두 활약하는 등 공격에서의 뎁스가 상당히 훌륭하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특히 파리의 숨겨진 장점은 공수전환 속도, 중원 에메리와 비티냐가 활동량과 에너지 레벨이 좋은 편인데 이를 활용해서 상대 수비진의 부담을 상당히 주는 것이다. 파리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파리가 가지고 있는 화력이나 공수 전환 속도를 리옹이 잘 견뎌내지는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음바페와 덴벨레가 파리 엔트리에 없는데 이 둘이 없어도 리옹을 상대로 리그에서 4대1로 대승을 기록하는 등 파리의 공격적인 역량은 늘 좋은 편이다.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